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트로 캠프의 인트로입니다. 오늘은 금산에 위치한 심천 레저 리조트 캠핑장에 왔습니다.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난로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구역이 B13이거든요 근데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한가롭게 텐트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이제 10월 중순 정도 됐는데 날씨가 이렇게 급격하게 추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 한 14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춥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캠핑장에 오게 되면 텐트부터 피칭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워지는 동계 캠핑에서는 텐트부터 피칭하면 절대 안 돼요. 먼저 해야 될 게 무조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난로에 등유부터 넣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심지에 등유가 적셔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한 30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텐트를 피칭하기 전에 먼저 난로에 등유부터 넣어주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심지에 등유가 잘 적셔지지 않으면 난로 심지가 불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타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름을 넣어줄 겁니다. 제가 진짜 완전 레어템 구해왔어요. 진짜 구하고 싶었는데 일단 품절이고 리셀도 없고 초캠장터 암만 뒤져도 없었는데 드디어 구했습니다. 바로 이 제품.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어떻게 구했지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보이세요? 헬리녹스 택티컬 코트 밀리터리 올리브. 이게 코요테 타는 좀 올라오는데 밀리터리 올리브 절대 안 올라오거든요. 절대가 아닌가? 아무튼 진짜 안 올라오거든요. 저 구했어요. 새거 대박이죠? 기분 엄청 좋아요. 이거 오늘 깔 거예요. 애지중지 다뤄야 돼요. 너무 기분 좋아요. 영롱합니다. 아주 기분 좋아요. 드디어 제 세팅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맨날 카키에 빠지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제가 갖고 있는 용품들이 카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카키에 빠지게 되고 카키로 세팅을 맞춰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뀐 모습을 딱 짜잔 하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쌓아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드디어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바로 이겁니다. 백컨트리 280 올리브 그린입니다. 요즘 되게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캠핑을 거의 시작했던 초창기 때부터 되게 구입을 하고 싶었던 그런 쉘터거든요. 근데 이게 초캠장터에 이제 떠가지고 바로 그냥 업어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연도인가 리뉴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이 위쪽에 상부 벤틸레이션 부분에 커버가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 제품들은 비가 오는 날에 이 커버가 없기 때문에 이 상부 벤틸레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커버가 생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가 오는 날에도 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280이라는 게 가로 280에 세로 280, 그 다음에 높이는 190cm입니다. 제가 이제 175cm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위로 공간이 충분하죠.
물론 지붕이 도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오게 되면은 낮아지기는 해요. 하지만 충분히 성인 남성, 너무 크지 않은, 진짜 뭐 180 이상 되는 그런 성인 남성이 아니라면 서서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가 된다라는 거죠. 아, 너무 기분 좋아요. 이거 보세요. 영롱하죠? 아, 너무 좋습니다. 색깔도 올리브 그린. 그리고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데드 스페이스가 없어요. 공간 활용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라운드가 되어 있는 뭐 도명 쉘터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죽는 공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커도 생활 공간이 되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사각형 딱딱딱 되어 있으니까 죽는 공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키, 제가 상상했던 그 카키의 컨셉에 딱 맞는 그런 쉘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카키로 세팅을 바꿀 건데, 그럼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좀 카키의 그런 분위기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좀 저렴한 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카고 박스를 알아봤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은 뭐 토르라든지 고든 밀러, 브루클린 웍스 막 이런 카고 박스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카고 박스들의 가격이 좀 상당해요. 그래서 막 알아보던 도중에 OEM 방식으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바로 그냥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보이시죠? 헬리녹스. 이건 스티커 붙인 거고요. 괜찮지 않아요? 3만 원 언더면? 그 다음에 이제 동계 온단 말이죠. 지금도 되게 추워요. 진짜 한 14도, 뭐 12도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좀 이따 밤 되면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되게 추워서 난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난로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헥사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난로 가운데에다 놓고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을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량 캠퍼 유튜버 분께서 DIY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좀 알아보다 보니까 13만 원 이렇게 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그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나름 이제 손재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손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언제 할까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번에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3차 고가프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봤더니 라그렌에서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원래 정가는 19만 9천 원이라는데 10월 15일까지 16만 9천 원에 판매를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DIY 하는 가격과 한 3, 4만 원 차이가 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거를 구입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쁘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헬리녹스, 택티컬, 코트, 밀리터리 올리브 구했습니다. 그것도 정가로. 요 위에다 이제 쿠팡에서 산 카키색 모포를 올려놨는데, 사실 뭐 이럴 거면은 뭐 아무 색깔이나 사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지 않나. 하지만 저만 알고 있는 그 뿌듯함, 그리고 뭐 즐거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는 랜턴이 필요했어요. 파라핀 오일 랜턴을 구입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파라핀 오일 랜턴을 구입을 하면은 파라핀 오일을 넣을 수 있는 또 버틀도 구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또 나갈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LED 랜턴으로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든 밀러의 LED 랜턴 구입을 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건전지가 들어가거든요. D형 건전지가 들어가가지고 이 배터리 소비가 좀 크대요. 마냥 뭐 밤새도록 켜놓을 건 아니니까, 그냥 잠깐 그렇게 분위기 낼 때만 킬 거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또 디테일하냐면, 파라핀 오일 랜턴을 사용을 할 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심지에다 불을 붙여요. 그런 다음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린단 말이죠. 얘는 지금 그런 것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밝기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따가 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그 탄 색깔 또는 블랙 계열의 색깔의 용품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카키와 섞고 싶었단 말이죠. 뭐 다행히도 여기 보시면은 헬리녹스 택티컬 라지 테이블인데, 이런 탄 계열과 카키 계열이 잘 어울려요. 둘 다 이제 밀리터리 그 감성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어울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중간에 이런 헬리녹스 택티컬 체어2란 말이죠. 중간에 이제 블랙이나 뭐 다른 색깔들이 조금씩 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간극을 메꿔줄 만한 그런 조그만한 액세서리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번에 나인 패치 갔다가 이제 이뻐가지고 샀어요. 여기 보시면
요 제품 휴지 파우치 같은 거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물티슈 파우치 이런 거 구입을 했습니다. 워터저그가 이제 제 거는 스탠리 7.5리터짜리 폴라블루인데 이걸 또 이제 막 그 약간 이런 밀리터리 계열 카키 뭐 탄 이런 계열로 또 바꾸려다 보니까 또 그러려면 밤켈 뭐 또 가격대가 또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커버 같은 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카키색 보이시죠? 이런 카키색 커버를 씌웠습니다. 나름 괜찮죠? 어울리죠? 제가 이제 쿨러를 알피쿨 TWW55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냉장고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좋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뭐 밀리터리 계열, 감성 아이보리 뭐 이런 계열의 캠핑과는 솔직히 그 매칭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냥 검정색 냉장고니까. 그래서 쿨러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던 도중에 저번 영상에서 지인 A씨의 오토박스를 봤잖아요.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똑같은 거 45리터짜리 오토박스 구입했습니다. 이거 카키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쁘죠? 지금 난로를 샀습니다. 추워요. 지금 몇 도인지 한번 봐야 되겠어. 지금이 9도예요. 좀 전에 영하 1도까지 이제 떨어진 됐거든요, 밤에. 근데 이렇게 난로를 켜게 되면은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게 이제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벤틸레이션. 환기구는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백컨트리 28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부 쪽에 벤틸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상부 벤틸레이션을 저희 열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하단 쪽에 문 부분을 살짝 열어놓고 잠을 잘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요. 무조건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운전지를 끼고 버튼을 누르면 비품 3번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럼 정상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비품이 나오죠. 이렇게 3번 올릴 거예요. 3번씩 3번 제 머리맡에 놓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소화기 준비.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소화기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저는 원래 캠핑하기 전부터 차에다가 소화기를 항상 구비해놨었는데 이 제품도 카키색 제품이 있어요. 근데 선견지명이 있었으면은 얘 분명 카키색으로 구입을 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게 대류식 난로란 말이에요. 옆으로는 열이 발산이 되지 않아요. 봐봐, 여기는 별로 뜨겁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위쪽으로는 되게 뜨겁거든요. 위쪽으로 뜨거운 공기들이 맴돌기 때문에 지금 제 맨발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발이 되게 시려울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보셨죠? 상부에 타프팬 또는 크레모아 V600 플러스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아래로 공기를 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뜨거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주전자를 올려놨는데 이유가 이 안쪽에 이제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차게 되면은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가습기를 갖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류식 난로를 쓰니까 굳이 가습기보다 위에다 주전자 하나 올려놓으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주전자를 올려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영상에 올라가고 동계 캠핑 베스트 5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동계 캠핑 좋습니다. 저는 동계 캠핑의 그 감성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추운데 따뜻한 거 있잖아요. 따뜻해요.
지금 시간이 10시 정도 됐거든요. 보통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난로가 하세코 캠프 25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보통 이제 난로를 이제 켜게 되면은 10시쯤에 풀로 채워주면은 6시, 7시 정도까지는 난로가 가동이 돼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기름을 한번 꼭 넣어줘야 돼요. 기름을 안 넣어주면 새벽에 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난로를 끄고 밖으로 옮겨서 기름을 넣고 다시 갖고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바로 직접 넣으면은 등유를 좀 흘리게 되면 등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등유통이 시플로 제품이거든요. 10L 카키 색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L 가지고 오면은 1박 2일 캠핑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세코 난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 점화 방식이거든요. 레버를 당겨주게 되면 불이 붙어요. 초기 점화를 할 때 등유 냄새나 막 이런 좀 약간 그을음 냄새가 한번 올라와요. 그래서 간혹 다른 캠퍼분들이 밖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얘를 가지고 들어오라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위험한 화기를 가지고 들어온다? 차라리 한번 켜고 나서 그 냄새 나는 거 환기 한번 시켜서 빼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괜히 잘못했다 불 붙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캠핑 중에서 동계 캠핑을 좋아해요. 그 이유는 이 고구마 난로 위에 올려놓고 한두 시간 기다리면 군고구마 되거든요. 그게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고구마도 맛있고 감자도 맛있어요. 이게 동계 캠핑의 매력이죠. 좋은데 느낌이. 와, 보이세요? 이래서 동계 캠핑 하는 거라니까요. 너무 맛있어.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온도 보여드릴게요. 영하 1도입니다. 근데 확실히 난로를 켜니까 이 쉘터 안에는 따뜻해가지고 반팔 입고 잤어요. 여기가 이제 수도권이랑 좀 거리가 돼요. 한 4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아침 먹고 짐 정리하고 좀 일찍 출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첫 난로 개시는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난로를 보관하기 전에 난로에 있는 그 등유들 확실히 태우고 보관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이죠. 1년 뒤에 이제 난로 꺼냈어도 별다른 이상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난로를 보관하실 때는 남아있는 그 등유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심지가 굳어버려요. 그래서 캠핑이 끝난 후에는 철수하기 전까지 난로를 계속 켜가지고 불이 더 이상 켜지지 않을 때까지 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난로를 밖에다가 빼놓고 짐들을 이제 막 정리하면서 계속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연소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난로의 심지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럼 지금까지 인트로였습니다.